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인 피부샷 관리사 연순실 1억의 비밀 수첩 그 7번째 시간으로서 팔저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상은요, 항상 정글과 같아요.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고객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목 디스크는 아니면서도 팔이 저릴 수도 있고, 목 디스크가 오면서도 팔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팔이 저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뼈가 나온 부분하고 안쪽에 요 부분을 만져보면 금피신경, 애과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이 한 번에 잡혀지게 되죠. 이렇게 신경이 흘러갑니다. 자, 팔이 저려. 팔이 저리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의심의 단계로 목 디스크를 의심합니다. 자, 사각근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폐색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소흉근의 폐색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 디스크에 문제가 와서 팔이 저리면 목에 문제가 옵니다. 일단 경추가 1, 2, 3, 정점은 4, 5, 6, 7입니다. 1, 2, 3번에서 주로 문제가 오는 거는 팔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두피와 얼굴, 또 귀, 눈의 시력, 두피와 얼굴 쪽으로 주로 문제들이 오게 돼요. 근데 4, 5, 6, 7 이 부분은 어깨를 통해서 팔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이 나와서 사각근을 통해서 나와서 쇄골, 쇄골하근,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쭉 내려가면서 팔이 저립니다. 팔이 저리면 무조건 디스크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디스크의 존재적인 요소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오게 되면 팔이 저리죠. 팔이 저리면 우리는 느낌과 과정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팔이 저린데 어깨가 많이 아프면 5번 디스크로 봅니다. 팔꿈치가 아프면 경추 6번 디스크로 봅니다. 손목이 아프면 7번 디스크입니다. 손이 아프면 우리 8번 디스크로 봅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마비감과 저림 증상이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6자가 되죠. 이때 6번의 신경 레벨을 보게 됩니다. 자, 팔이 저리다고 왔습니다. 목의 디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자, 디스크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지 저림이 없어지죠. 여러분들은 팔이 저리다고 나타났을 때 뿌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가지를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팔이라는 것은 어쩌면 원인 자체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의 문제가 목에서부터 왔다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목에서 해결해야 되고 팔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 팔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되죠. 근데 목의 문제가 대부분 팔로 통해서 발현되는 케이스가 임상에서 대부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에서 나는 증상을 근본적인 원인적으로 봤을 땐 목에서부터 먼저 보자. 목의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경추인데 경추를 잡고 있는 뒤에 목을 푸는 게 아니라 앞쪽에 대흉근의 유두 위에 세치를 풀어서 목의 움직임을 잡고 그 다음에 목을 풀어주게 되죠. 또는 사각근을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또 해줍니다. 사각근을 풉니다. 소흉근을 풉니다. 그죠? 그리고 목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주고 척수신경의 흐름 원활하게 해주고 쇄골하근과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레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숙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숙이입니다. 그래서 팔저림의 원인 자체의 목 디스크가 느꼈다고 하면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을 C자컵으로 만들어주고 임상적 요소에서 병원에서는 서비컬 트랙션, 견인적 요소에서 보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을 풀어줘서 해결해주는 요소로 갑니다. 그러나 해결할 때 반드시 팔을 차렷 자세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팔을 누운 상태에서 약간 들어서 사각근 상태가 열린 상태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이라는 건 또 그래요. 목 디스크하고 50견과 더불어 테니스 엘보와 같이 오신 분이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목 디스크에다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흉곽 출구 증후군의 증상이 같이 오는 고객이 올 수가 있죠. 또는 목 디스크에다가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수근간 터널 증후군을 같이 오는 고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임상은 넓습니다. 그래서
상황 하나를 끊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고객이 팔이 저리다 라고 하면은 전제 조건을 여러 개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팔이 저리면 저린 증상이 있으면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 들었는데 팔 저린 게 없어졌으면 얘는 사각근이 눌린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저린 게 그대로라 이렇게 해서 아톰 모양으로 팔을 뒤로 이렇게 뺐습니다. 뺐더니 저린 게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소흉근의 문제입니다. 근데 올려도 저리거나 내려도 저림을 호소하면 아, 일단은 단정 짓지 마시고요. 목 디스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림 증상은 나누게 됩니다. 목 디스크 요소, 사각근에서 폐색이 되거나 또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흉곽 출구 증후군. 자,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는 말 그대로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오는 증상이 또 있죠. 또 폐색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마치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다리가 저린 이상근 증후군처럼 사각근 또는 소흉근에서 심경이 눌려서 오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소흉근의 문제가 또 저림 증상으로 올 수 있죠. 또는요, 그런 증상은 아니지만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증상으로도 올 수 있죠. 이 증상이 오게 되면 엄지 라인으로 증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테니스 엘보, 요 새끼손가락 라인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골프 엘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많은 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특별한 노하우다운 노하우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고객들, 사각근 때문에 오는 문제든 소흉근의 문제든 또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의 문제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이라고 불리는 너브라고 하는 단계를 보게 되고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 또는 이쪽에서 흘러가는 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는 관점을 보게 됩니다. 항상 상위 레벨의 관절을 보게 돼요. 팔꿈치가 아프면 어깨를 보게 되고 손목이 아프게 되면 팔꿈치를 보게 되고 어깨 레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위 레벨의 움직임과 흐름도 같이 하나의 줄기로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테니스 모든 상황이든 소흉근이든 사각근이든 일단은 먼저 눈에 띄어야 될 것이 이 사각근 레벨을 봐야 됩니다. 사각근은 팔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엄지손의 통증, 팔의 부종, 팔의 통증, 관절염이 아닌데도 팔의 아픔, 또 팔의 비만, 이 모든 상황에서 사각근을 보게 됩니다. 사각근 레벨에는 신경 레벨이 그쪽에서 나오는 그 줄기를 크게 여러 번 강조했듯이 세 개의 신경이 사각근을 뚫고 나옵니다.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그 다음에 장흉신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견갑 상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과 극하근이고 견갑 배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은 견갑 거근, 그죠? 레바토 스카플라와 롬보이드 머슬이라는 능형근이죠. 두 개. 그 다음에 장흉신경은 이 전교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의 저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일단 세 개의 근육과 이 세 개의 신경 레벨의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 레벨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사각근을 통해서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 레벨을 풀어주고 애과를 풀어주고 차렷 자세를 푸는 게 아니라 신경이 약간 릴렉스 돼 있거나 릴리즈 돼 있는 풀린 상태로 놓고 거기를 수기적 요소로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임상적으로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랑 통해서 실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임상적으로 수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 연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팔과 이 상황에서 일어날 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두피를 풀어주는 것, 흉쇄도근을 같이 풀어주는 것, 그 다음에 사각근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림프와의 흐름과 애과의 흐름을 같이 연관되어서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근육으로는 대흉근,
또는 삼각근, 사각근, 승모근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콜라베이션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것.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임상은 항상 미적분적인 요소를 고객들은 갖고 옵니다. 우리는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모든 고객은 미적분을 터뜨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포기할 것이냐? 미적분을 하는데 더하기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이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상황들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이 닿는 상황까지는 모든 걸 최대한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해드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범위라는 얘기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기 그 대관료는 내시고 저랑 같이 몇 시간이 되든 같이 강의를 해보자고요. 목이 조금 가라앉았죠? 네. 그저께 12시간 강의를 했고 어저께 12시간 강의를 했고 오늘은 아침에 1시간, 오후에 6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약 3일에 거쳐서 30시간의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가장 좋은 목소리로 많은 강의를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고요. 팔저림에 대한 얘기는 결국 목 디스크와 어깨, 그 다음에 오십견과 여러 가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와 그 다음에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도 다 같이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큰 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기다리시고 계신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은 팔저림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잘 되시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제가 항상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수기도 같이 할 거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신교수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모레도 잘 되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